저는 피곤하게 살았어요.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더니 엄청 바빠졌어요. 우리 청명 씨는 더 탄 것 같아요. 성 교수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뉴스가 좀 황당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뉴스냐면요, 크게 이슈화됐던 뉴스는 아닌데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SMR을 캐나다에 수출을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조용히 없던 걸로 했답니다. 근데 없던 걸로 했던 한 이유가요. 캐나다가 SMR을, 그러니까 소형 모듈 핵발전소를 짓는데 다른 회사가 건설하는 거에 선정이 된 게 아니라요. 캐나다는 마음이 없는데 비싸고 그리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해서 마음이 없는데 계속 우리가 지을 테니 저기 허락해달라 이렇게 계속 졸랐었나 봅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거절한, 캐나다의 협력 파트너로 같이 일하자고 계속 설득했었던 전력회사가 내건 이유가 일단은 경제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죠. 이게 거절 사유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데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한수원이 그래서 우리 거 좋으니까 얘네가 우리 걸 사줘라 하면서 계속 영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탈핵 운동가들이 제발 한국 와서 우리나라 줄 쓰시지 마라 뭐 이런 소리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수원 관계자가 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캐나다가 수요가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설계도만 있고 실제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사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어야 외국에도 수출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근데 전 세계 하나도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시큰둥한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대신 네덜란드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우리가 계속 쓰셨는데. 그래가지고 한수원이 마지막 남은 루마니아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약간 좀 내가 루마니아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약간 민주주의 측면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그런 나라가 루마니아인데 또 부패한 정치인들 돈 먹여가면서 부딪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체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집트에다가 지었던 원자력 발전소는 하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직접 지은 게 아니라 하청으로 들어갔는데 1조가 손실이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것 또한 사실 수익성이 없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과객세라듯이 핵발전소를 전 세계에 팔아먹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거 다 따지고 보면 그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가 되다시피 하는 한수원이 핵산업계의 어떤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되지도 않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육의 시대 때 선택의 여러 경로 중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뒤로 후순위를 밀리는 핵발전소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SMR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얘기하는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지니까 큰 핵발전소보다 대형 핵발전소보다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사실인데 같은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큰 핵발전소는 한 개만 필요한데 얘는 4개, 5개, 6개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조그만 집 여러 개 짓면 사실 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루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비용을 총합을 하면 큰 집 하나보다 작은 집 여러 개가 더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규모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설비는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SMR을 짓게 되면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돼서요. 뉴스케일이 미국에서 SMR을 짓다가 포기한 이유가 너무나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건설비를 회수하려면 미국 전기요금의 평상시의 전기요금보다 한 200가량을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결론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돈을 포기하고 말았던 게 뉴스케일의 사례였죠. 그래서 2번이나 파산을 했었어요. 뉴스케일. 근데 지금 그 회사를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나라에다가 SMR을 지급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근데 대통령은 계속 수출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 안 지면 너무 아깝지 않냐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상위에 해당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출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을 텐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핵산업계, 핵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이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공고하게 견고한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사실 사람들은 그저 전기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시끄러운 것들은 좀 더 이상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이러한 것들 사실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12광들이가 가득 찼을까? 남은 걸 걷었는데. 왜냐면요, 아마 제자가 13명이었으면 13광들이가 가득 찼을 겁니다. 제자들이 12명이어서 12광들에 가득 찼던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제자들이 체험하게 만들어졌거든요. 부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 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 경우들은 틀리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거부한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도 거부했고 대만도 거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엉뚱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길, 돈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이런 길보다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공존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목소리 내시고 또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핵의 위험으로부터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너희들이 목소리가 필요하다 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시점입니다. 핵발전소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이런 목소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스페 사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지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앉아 있었던 또 다른 사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세상이 오겠죠, 언젠가. 진작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고생하고서 지금에서야 했다는 소리를 언젠가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되지 않을지는 몰라도요.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 탄핵을 외치는 우리들의 그 목소리가, 우리들의 그 기원이 정말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면서 기사를 함께 보내니다